최근에 기준금리가 오른 이후로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상단 기준 연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파른 전세대출 금리 상승에 일부 지역은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전세대출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서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부담을 느끼는 세입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주택 담보대출도 오르고 있지만 전세대출도 지금 굉장히 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세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코픽스만 하더라도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2개월간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전세대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채 단기물 역시 6개월물을 보면 1년 전보다 2배 상승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앵커님께서도 잠시 암시를 하셨지만 7월 말이면 이제 2+2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 계약으로 인해서 종료로 인해서 전세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또 전세 수요가 급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또 대출 총량을 또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가상금리 또 인상하겠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또다시 더 인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전세대출 이자가 이제 얼마나 높아졌느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5%에 진입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육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약 한 4.57% 금리로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서울 지역 아파트에서 2억 원을 만약에 이 전세를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월 약 한 76만 2천 원을 갚아야 돼요. 근데 지금의 월세 전환율을 4.1%로 적용했을 때 7만 6천억이 적은 68만 3천 원만 내면 되거든요. 네. 즉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현재 어떤 전환율로 월세를 살 것이냐 했을 때 월세가 지금 더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다. 즉 전세보다 월세가 더 유리해서 월세화의 어떤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표현할 수가 있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최근 서울의 월세 계약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전세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또 집주인들도 높아진 보유세 부담을 월세로 메우겠다라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말씀하셨듯이 주담보로 만약에 이렇게 집을 샀을 경우 지금 그 부담을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 이렇게 양쪽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이렇게 그 월세로서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좀 전가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좀 들여다보면 이 전세 월세화 만약에 이제 뭐 쳐보시면 이 검색어로 쳐보시면 최근의 현상은 아닙니다. 4, 5년 전부터 계속 전세 월세화 현상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저금리까지 월세를 고착화시키는 어떤 그런 그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현 금융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또는 주식 시장이라든지 코인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계속 이 투자를 해서 돈을 이렇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월세밖에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또 갖게 될 수밖에 없어서 새 임대인 입장에서도 지금 월세를 선호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네, 임대인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보유세 강화가 또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일단 지금 가장 걱정인 건 이렇게 그 전세 월세화로 인해서 급격한 월세화로 인해서 주거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월세 난민이 이제 곧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온다, 속출한다라는 그런 그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악순환이에요. 전세 월세 전환이 이렇게 많아지면 전세 물량이 또 감소하게 되고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전세값이 상승하게 되고 그럼 또 다시 그것이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거든요. 사실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로서 가계 부채를 들고 있어요. 가계 부채가 지금 들고 있는데 대출 총량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량만 억제하면 주거 부담이 그러니까 서민 주거 부담은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종합적인 어떤 주거 안정 대책이 나와야 된다. 네. 단순히 이 대출 총량만 규제해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이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혹은 난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수급 안정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공급 물량이 좀 확실한가? 그러니까 종합적인 어떤 부동산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라는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청년들에게 이 자본 축적의 어떤 기회도 없을 뿐더러 노년층에게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적도 양쪽 다 지금 힘들어지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여기서 또 다른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전세제도라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향 자체가 전세제도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목소리도 있는데 네. 사실 전세라는 것이 그렇게 뭐 우리나라만 있어서 꼭 없어져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서민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임에는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제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뭐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혹은 금융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7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이 그 임대차 3법 이것도 지금 전세 월세화의 가장 큰 또 모멘텀 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또 이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전세 월세화 가속화 현상 깊이 있게 점검해 봤고요. 앞으로 해결 방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